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9월 23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밤 8시 50분입니다. 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자,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의 그 흥다 그룹이 좀 문제가 있는 바람에 여러분 좀 조마조마하시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마침 그 흥다그룹이 우리 연휴 들어가기 2, 3일 전부터 사실은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은 별로 개의치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9월 FMC 회의 직전에 그걸 가지고 시장을 한번 글로벌 시장을 한번 급락을 시켜버렸죠. 그걸 보면서 저는 이거 흥다그룹이 그렇게 이 문제가 되나 생각도 들었고요. FMC에 이번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하지 마라. 잘못하면 우리 저 시장 망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협박을 한 게 아닌, 겁을 준 게 아닌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미국 FMC 문제는 잘 넘어갔습니다. 일단은요. 뭐 마무리가 됐다기보다 일정이 좀 연기가 됐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영상 올려드릴 때 직전에 가격들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그때 메모장에 제가 여러분께 메모장을 써드리면서 제가 가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SK바이오팜 기준으로 제가 10만 8천 원 정도를 말씀드렸죠. 재룡산업은 제가 8,200원에서 300원 정도라 말씀을 드렸다가 지난 영상 댓글에다가 재룡산업은 이번에 8,200원, 300원 오지 않을 듯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6만 한 5천원 부근 정도면 좀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카카오뱅크는 6만 5천 부근에서는 추세를 돌리든 아니면 추세를 돌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제법 센 반등 정도라도 일단 넣을 수 있다. 이 자리 정도면, 이 가격 정도면. 자,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자, SK바이오팜은요 오늘 10만 8천 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기준 10만 8천 원을 터치했고요. 카카오뱅크는 지난번에 6만 5천 원을 터치한 게 아니고 6만 장중에는 6만 3,300원까지 터치했죠. 카카오뱅크가 며칠 전에요. 터치한 이후에 7만 3천 원까지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좀 밀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제가 6만 5천에서 최소한 강한 반등이라도 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친구는 신규 등록 종목이라서 제가 보기엔 보호예수 물량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친구는 한 6만 원 정도는 지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거의 이제는 저점 부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SK바이오팜이 오늘 드디어 10만 8천을 찍었기 때문에 전 이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다른 종목 몇 종목 더 보겠습니다. 어, SK바이오사이언스란 종목 있죠.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연휴 끝나고 뭐 해제가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친구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25만, 오늘 1,500원 이 자리가 거의 저점 부근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친구는 워낙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외바닥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듯 하고요. 한번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25만 1,500원 오늘 저점 근처까지 다시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올지 안 올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다시 온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오늘 저점 근처 25만원 전후 정도는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5만원 정도 터치를 하고 다시 돌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오늘 25만 1,500원이니까 거의 저점 부근이 아닌가, 오늘 저점이.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요, SK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미칼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 연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도 거의 저점 부근인가, 저점 부근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SK케미칼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저점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저는 눈에 띄는 게요, 만약에 오늘 지수가 거의 저점이 나왔다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저점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보통 1000억 이상을 사거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뭐 1200, 300억씩 사면서 또 어느 정도 오르면 단기 차익 실현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생각보다는 코스닥을 많이 안 사더라고요. 대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많이 샀습니다. 물론 기관이 코스피를 제가 팔았지만요.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피를 사는 걸 보고서 물론 풋은 오늘 좀 더 많이 샀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어쩌면 지수는 큰 문제가 코스피 지수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하고요. 지수만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지수만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좀 개별 종목보다는 좀 큰 종목들이 이번에는 좀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해보고는 있습니다. 큰 종목이 좀 더 안전해 보일 수 있고 또 큰 종목이 어쩌면 지금은 덜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외국인 매매 동향만 놓고 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 또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대주주 뭐 이게 양도세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코스닥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양도세 문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빠르면 10월 말 정도 또는 뭐 11월 달에 또 이렇게 미리 앞섰어 이제는 이게 학습 효과 때문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 개별주는 지수가 오른다 그래서 개별주가 다 오른다기보다는요. 개별주 중에서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뭔가 좀 들어있는 종목들 세력들 그런 종목들 몇 종목 좀 자기가 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괜찮다 해볼만하다 싶은 종목 몇 종목을 빼고는 개별 종목은 전반적으로 좀 지수가 좀 올라도 크게 따라서 올라가기 쉽지 않지 않나. 지금 오늘 매매 동향만 보면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소 좀 큰 종목들 코스피 쪽에 중행주나 뭐 대행주든 상관없이 그런 종목도 소행주보다는요. 그게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 지난번에는 3050포인트까지 내려갔었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3050까지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지수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지난번처럼 급락하지 않고 지금은 견조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이번에 3050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는 정말 큰 악재가 시장에 없다면 이제는 거의 바닥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7만 전자가 되어 있겠지만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금은 다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반대로 팔고 있고 이 바닥권에서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잡아주면 어느 정도 시장은 좀 버텨낼 수 있다. 대신 코스닥 개별주는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 또 우리가 또 불안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형주나 또는 조금 우량한 주식들을 여러분께서 포트에 이번에 다 넣지는 마시고 일부는 좀 이번에 좀 신경을 써서 좀 넣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저도 SK케미칼을 조금 샀습니다. SK케미칼 좀 샀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저는 관심이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도 관심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이 국전약품 여러분 아시죠? 제가 관심 있다는 거예요. 국전약품인데 국전약품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톡으로만 몇 분 했네요. 이 국전약품은 11,150원, 11,100원을 저점을 두 번을 동시에 그 가격대 찍으면서 제가 저점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전약품은요. 지금 13,000원까지 올라왔죠. 자, 국전약품은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당장 빠질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어느 순간 외국인들이 이 샀던 물량을 위로 올리고서 때릴 수도 있고요. 또는 조금씩 매도하는 시점이 언젠간 나오겠지만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잘 보시면서 외국인들이 어느 순간 매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같이 조금씩 좀 비중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보유하신 분들은요. 그래서 외국인이 만약에 내일도 좀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중에 뭐 이렇게 우리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끌고 가 보셔도 됩니다. 이 종목은 지금 뭐 조금 보조 지표는 조금 높아 보이긴 하지만요.
국전작품은 네, 조금 더 끌고 직전 고점 라인 근처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참 유심히 여러분께서 계속 추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경고를 먹은 종목이긴 한데요. 저는 이 종목이 네, 계속 관심이 있습니다. 자, 국전작품 바꿔다 유로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저점요 1960원이죠. 19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저점이 얼마냐면 1945원이죠. 21선이 21선 1945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종목도 요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시세가 한 번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반등의 시세입니다. 추세를 돌린다기보다는 반등의 시세요. 그런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네, 이 종목을 계속 그동안 핸들링 해 왔었는데요. 살았다 팠다 살았다 팠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네, 파는 물량보다 사는 물량이 좀 더 많죠. 이 바닥권에서요. 그냥 외국인들이 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한 번 정도는 이제 들어 올리지 않을까. 뭐 내일 당장은 아니다.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한번 들어 올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 서서히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네, 아까 말씀드린 1945원을 끼면 손절하시고요.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관심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이 현재는 네, 유로 국전약품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SK 케미칼은 좀 무겁지만은 케미칼은 바이오사이언스가 연동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지금 현재는요. 오늘 전기차주도 LG화학이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LNF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차주들은 성장주지 않습니까? 원래 9월달에 뭐 테이퍼링 문제나 FMC 금리 인상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전기차주들은 성장주들은 금리 인상 문제가 나오면 바로 꺾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문제가 그냥 넘어갔죠. 해결된 게 아니고 일단 딜레이 됐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좀 안도의 반등을 준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장주들은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금리 인상 문제만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바로 꺾일 수가 있습니다. 좀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중공업 저번에 예를 들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종목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산중공업을 물론 밑에서 보면은 많이 샀던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었거든요. 외국인이든 또 연기금이든 간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언급 드릴 때는 또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은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어도 이 종목이 어느 순간 기관 외국인이 또 들어올 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서 확인하고 들어온 첫날에 바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종목들은 3, 4일, 4월 정도 기관 외국인 물량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기관 외국인이 샀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첫날 따라 들어가는 괜찮은데 3일, 4일 연속으로 들어왔는데 따라 들어가면 이미 주가는 제법 올라와 있겠죠. 물론 보조 지표들도 어느 정도 가격권에 와 있을 거고요. 그런 종목은 오히려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간 물량이 그 전에 많이 들어왔다가 물론 팔았지만 샀던 물량을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종목들 있죠. 그죠? 그런 종목들은 지금은 기간 외국인이 팔더라도 기간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 그 타이밍을 첫날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두산중공업 이때 2만을 찍고 네, 기간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또 다시 들어왔던 외국인들 팔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친구도 이 저점을 조금씩 높여 가겠죠. 그죠? 이렇게 저점을 높여 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이 종목도 눌러지다 보면 또 기관 외국인이 어느 순간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종목 그거를 잘 캐치하셔서 네, 매매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기관 외국인이 계속 3, 4일 연속 들어온 거는 부담스럽죠. 그죠? SK케미칼도 마찬가지였죠. 이 종목도 그 당시는 두산중공업과 반대로 기관 외국인이 들어왔던 종목이었죠. 강력하게 첫날 이때부터 이날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죠. 이날 첫날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4일 연속 하나 둘셋넷 4일 연속 들어왔죠. 그죠? 자 3일 4일째 들어와 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 친구들 때리게 됐죠. 외국인이 바로 샀던 물량의 절반을 다 때려버렸죠. 그죠? 이때 다 때려버렸습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자 또 이 친구들은 다시 또 기간이 또 뒤늦게 팔았죠. 아직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옆으로 좀 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리고 5일 신임이 꺾였죠. 네.
횡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좀 연동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5만 전후가 저는 이미 저점이 오늘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자, 만도는 제가 관심은 있지만 이날 많이 급락하고 나서 지금 이 어려운 장에도 옆으로 잘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관이 현재 관심이 좀 많죠. 그죠? 외국인들은 강력한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외국인들도 이제는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은 움직이지는 않지만 포트에 조금이라도 좀 넣어두시면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개별주 중에서는 좀 샤프한 종목들 또는 스마트한 똘똘한 종목들 이 국전작품 같은 경우는 11,100원 저점 찍고 바로 13,000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좀 부담스럽죠. 그죠? 부담스럽지만 또 이런 종목도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눌러진 자리가 한번 나오겠죠. 그럴 때 또 한번 기회를 보시고 개별 종목들은요. 유로 같은 경우는 아직 오르진 않았으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945원은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깨게 되면 바로 손절입니다. 또 더군다나 1900을 깨면 완전히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런 개별 종목은 본인이 보고 있던 몇몇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보지 마시고요. 관리하시면서 개별 종목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여러분 포트에 좀 중형주나 우량주, 대형주든 뭐 중형주든 좀 그런 종목도 일부 저번에 좀 넣어 보시는 게 어떤가. 자,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 조일 알미늄이라는 종목도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최근에 가파르게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투자 갱고 이 종목도 투자 갱고를 먹은 종목인데 지난번 여기 저점을 찍고 아직 이 저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종목의 흐름도 여러분 잘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245원까지 지금 오늘 찍었거든요. 지난 추석 전에는 3,250원 찍었었는데 고객 한번 찍고 내려왔는데 이 종목도 지금 무리하게 달려들지는 마시고요. 일단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시다 특히 외국인이 단타를 잘 치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죠. 기관은 물론 이때 다 팔았지만요. 이 종목도 좀 추이를 유심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도 어느 정도 큰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좀 이렇게 출렁출렁 박스권 행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세가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무너질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20일선 올라오기 때문에 이 20일선이 강력한 지지량이 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 관심 가지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갱고 종목입니다. 투자 갱고 종목이요. 관심은 가져보시되 무리하게 달려들지는 마시고요. 3,250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 보시고 깨면 일단 간망입니다. 일단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셔야 되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잠시만요.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 시스템요. 하나 시스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팜도요. 저는 10만 오늘 8천 찍었기 때문에 좀 움직임은 기관 외국인 수급이 안 좋네요. 그죠? 안 좋긴 한데 이 수급은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일단은 10만 8천원 오늘 찍었거든요. 저는 SK바이오팜은 많이 빠져봤자 10만 5천원 안 깰 거라 보는데 일단 10만 8천 찍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올라가더라도 요 행보했던 자리에서 꺾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듯 합니다. 지금은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좀 추이를 좀 보시면서 수급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보다는요. 자, 하나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까지 볼게요. 자, 하나 시스템은 지난번 여기 저점 찍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갈 자리가 보이죠. 이 친구는 저는 21,500원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친구가 21,500원 장중에 터치를 하면 그때는 이 종목도 한번 잘라주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는 그때 다음에 시장이 다시 한번 또 눌림목을 받을 가능성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가 21,500원 오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한 번 더 갈 자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21,500원도 같이 한번 겸해서 여러분께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